지금부터 연기 위암을 잡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4가지 수칙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연기 위암 이렇게 잡아라. 첫 번째. 증상이 있든 없든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꼭 해라.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하려면 일단 내시경 잘 받아라.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위암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조기 위암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위 내시경을 받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 사업의 일환으로요,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위암 검진을 목적으로 위내시경 시행해 볼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같은 좀 위험 요소가 있거나 혹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으면 2년보다 좀 더 일찍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용종이 발견되면 즉시 이렇게 맞아요. 떼어나는데 자고 있을 때. 왜 위용종은 왜 바로 안 떼어내죠? 왜 그러죠? 네. 대장 용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장 검사가 아시다시피 준비하기도 힘들지만은 주로 암의 씨앗이 되는 선종성 용종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는 걸 많이 하는데요. 네. 위에 생기는 용종은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그 종류를 육안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치료해야 되는 용종인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용종인지를 저희가 구별하고 그러고 나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거군요. 위에 용종 중에 가장 흔한 것으로 과형성 용종과 위저선 용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보시는 선종성 용종이 있는데요. 앞서 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과형성 용종과 위저선 용종은 그것이 자체가 암으로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용종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이런 용종도 크기가 많이 커지거나 또는 용종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종성 용종은 이것을 방치하게 되는 경우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는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나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연기 위암 잡는 2번째 방법 네. 알아보겠습니다. 장상피 화생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위 내시경 꼭. 1년. 장상피 화생도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가요, 이 교수님? 교수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위축성 위염이 생기고 그러한 위축성 위염이 수년 동안 진행되면은 장상피 화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장상피 화생이라는 게 위점막 세포가 소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막은 위점막과 달리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의 감염에 취약하고 또 방어 능력도 없어지고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역 의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10배에서 20배 정도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40세 이상에서는 무증상이어도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정기적인 위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시고요. 네. 또는 장상피 화생이 굉장히 심하다, 더 자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위 검사 상태를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좀 더 짧게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이 됐건 1년이 됐건 내시경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시경에 대한 대표 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위 내시경 이것이 궁금하다. 첫 번째, 위 내시경은 수면 내시경이 더 정확하다. 배영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당연히 옵니다. 당연하다. 그냥 재워놓고 꼼꼼히 봐야 정확한 거지. 그냥 예? 저는 그래서 자면서 받는 게 제일 정확하다. 재워놓고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진 교수님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네, 수면 내시경이라는 용어보다는 진정 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고요. 전신 마취와는 달리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서 검사 중에 의료진의 말에 대답을 하거나 혹은 이제 그 협조가 가능한 정도의 얕은 수면, 진정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푹 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진정 검사를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내시경의 불편감이나 불안감을 줄여주어서 아무래도 검사를 받는 수진자가 좀 더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천천히 자세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이 진정 검사가 그 위내시경의 방법이나 기기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정 검사가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정제를 쓰면 오히려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역설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진정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위 내시경에 관한 9번째 궁금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면 내시경을 자주 하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오. 떨어진다. 이것도 제가 산증인입니다. 선생님. 예. 수면 내시경 하면 제가 아주 수없이 했는데요. 네. 예. 이거 바꾸고 나면 요즘에 제가 기억력이 깜빡해요. 대본 잘 외우시는데 지금 짱짱하신데. 예. 아니 그거하고 또 다르게 또 일상생활에 아주 망각된 게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 교수님 어떤가요? 예. 저 계속 X라고 대답하는데 이번 대답도 정답은 X입니다. 사실 진정 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는요, 오랜 기간 임상에서 사용해보고 안정성이 입증된 약제를 사용을 하고요. 또 진단 목적의 내시경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고용량의 진정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 용량이 기억력을 떨어뜨릴 정도로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네. 오히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네요, 진정제를 소량 사용해도 산소 포도가 떨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런 우발증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있거나 약 드시는 분들은 좀 사전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 궁금증도 풀어볼게요. 젊은 사람은 위 내시경 안 받아도 된다. 직장에 보면은 제 밑에 이제 후배들이 아직 젊음을 믿고 요걸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혼내켰어요. 받아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그쵸, 받아야 되죠. 예. 네, 저희가 젊은 사람에게서는 위 소화기계 질환이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무증상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시경을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네. 젊은 사람이라도 소화기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나 또는 가족력 등으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젊은 나이에 또 잘 생기는 위암이 있는데요. 저희 위암 중에서 미만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가 덩어리지지 않고 퍼져 있기 때문에 예. 생기더라도 잘 발견이 어렵고 또 진행이 빨라서 진행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미만성 위암이 40대 이하 젊은 여성에게도 흔하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무조건 내시경 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젊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지속적인 소화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내시경 검사를 상담 후에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처럼 이제 수면 내시경은 좀 덜 받고 싶다. 맨정신으로 좀 덜 불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생으로. 궁금해요. 네, 저도 내시경을 하는 의사지만 내시경을 제가 받을 때는 저는 맨정신으로 받는데요. 제가 했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궁금해요. 내시경이 목을 통과해서 식도를 관찰하고 위를 관찰하고 십이지장을 관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목을 넘어갈 때 목이 아프고 아프죠. 네. 또는 내시경이 위 안에서 막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네. 불쾌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입니다. 저희가 이제 심호흡을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내시경을 입으로 물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숨을 들이쉬는 거는 코로 하고 천천히 들이쉬고 그다음에 내쉬는 건 입으로 하 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검사할 때 너무 급히 호흡하지 마시고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름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보기 위해서는 공기를 주입하게 됩니다. 그럼 위가 퍼지면서 네. 팽만감이 느껴지면서 자꾸 트림을 하시는데 네. 검사 중에 너무 트림을 자주 하시면은 제대로 못 보니까 그렇죠. 좀 배가 많이 부른 느낌이 있더라도 이런 트림을 참아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희 내시경을 할 때 환자분들이 내시경을 물고 있으면 침이 옆으로 막 흘러내리거든요. 네. 부끄러워. 너무 창피하다고 자꾸 침을 꼴깍꼴깍 삼키시는데 네. 목이 마취가 돼서 침을 삼키게 되면은 우리 사례가 들려서 검사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 중에는 창피하다고 침을 삼키지 말고 그냥 흘러내리셔도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일반 내시경 3번이나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기 위암 이렇게 잡아라.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네. 위암은 그 어떤 암보다 식습관을 공유한 가족력이 위험하다. 식습관, 가족력 이 얘기가 나왔는데 송 교수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위암 환자의 약 10%에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전적인 것은 그중에 한 1 내지 3%에 불과하고요. 예.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위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기는 하지만 아주 고침투성 유전자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위암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식습관 같은 그런 환경적 요인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들에 있어서 약 10%에서 그 가족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위암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이 다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족 모두 더 일찍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계기로 삼으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잡아라. 다양한 위암 치료법의 발전, 수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 예,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내시경으로 병을 확진하고 수술 전 CT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암이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전이가 있다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전이가 없다면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시경 점막 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그 단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복 수술, 배를 째고 하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 이렇게 비침습성 수술이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성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위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개복 수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논문에서 진행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가 없다,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 이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암이 많이 침투되어 있어서 주변 장기에 침윤이 있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행 암에서도 수술을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예. 기구를 이용해서 배 밖에서 수술을 하고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는 그런 같은 방법이지만 예. 로봇이라는 기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손목 관절처럼 로봇 기구가 잘 이렇게 용이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비용이 아주 비싸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를 다 절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위장을 다 잘라내면 위장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죠? 예. 어떡하냐고요. 선 교수님. 네. 예, 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 절제 범위를 나누게 됩니다. 위가 암이 위 중하부에 위치하고 있으면 위를 3분의 2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암이 위 상부에 있게 되면 위전 절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를 다 절제한다 그래서 살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회복만 잘 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자로 인해 비타민 B12가 흡수되는데요. 이 비타민 B12의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